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생활 돈부생TV입니다.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건물주보다는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숙지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궁금해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5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8년 10월 1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건물주들은 임차인들을 이의 없이 내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상가를 가지신 건물주들은 세를 놓는 것이 목적이니 세입자가 잘 사용하고 세를 꼬박꼬박 내면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여 주변이 개발되어 상권이 활성화되고 상가 월세가 급격히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과 비슷하게 올려받고 싶은데 10년 동안은 5% 상한선에 걸려서 많이 올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리상 2년 계약을 하는데 1년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씩 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아직은 2018년 이전 계약자들이 많아서 10년 계약갱신에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7년 계약을 하고 2019년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5년이 적용이 되나요? 10년이 적용이 되나요?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10년이 보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재계약의 일종이기에 2018년 10월 이후에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아 자동 연장도 10년 보장이 됩니다. 상가는 관례상 2년 계약을 하지만 1년 계약도 할 수 있기에 계약 만료 6월부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바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 연체입니다. 3기 차임액이라 하면 3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가 되는데 3기 차임액이라 하면 300만 원입니다. 내가 50만 원씩 연체를 했던 100만 원씩 연체가 되었던 300만 원이 차는 그 이후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부정하게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부정하게 다른 사람을 사용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정한 임차,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합의했으니까 별 상관이 없겠죠. 합의해서 보상금을 줬으니까 별 상관이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내가 임차인인데 나하고 아는 사람이 와서 좀 사용하도록 했을 때 이걸 전대라고 하죠. 이랬을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하면 임대인이 화가 날 겁니다. 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가게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이 전부 고의로 파손할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과실이지 실수로 잠깐 조금을 했다든가 하면 자기가 복구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관련이 없을 겁니다. 여섯 번째,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계약갱신을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건물 재건축입니다. 옛날에는 임차인이 보기 싫으면, 꼴 보기 싫으면
재건축한다, 보수한다, 수리한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가게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이걸 정해놨습니다. 건물 재건축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약 당시에 그걸 명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빌려 쓰고 있는데 갑자기 재건축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두 번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죠. 그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이 되고 전부 다 재개발지로 되었어. 그러면은 이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가지신 건물주분들도 함부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약간씩은 양보해 가면서 조화롭게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와 또 5% 상한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돈 되는 부동산 생활 돈부생TV는 더욱더 좋은 물건과 가치 있는 꼬마 빌딩, 토지 등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또한 이런 건물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법률 상시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계속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